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고지혈증이 나을 수도 있지만 고지혈증에 합병증까지 온 경우에는 약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고지혈증 약을 2년째 드시고 있는데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한 10년 전부터 복용을 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고지혈증도 있다고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왜 그럴까? 꾸준한 관리에도 높은 고지혈증 수치.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손옥분 씨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무려 9층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른다? 폐경기 되면서요. 살도 막 한 10kg 정도 찌고 그래서 고지혈증이 왔나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점심. 고지혈증 진단 후 식습관이 바뀌었다는데요. 그런데 김치를 물에 씻는다?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좀 이제 헹궈서 그래도 김치 맛있어요. 김치 맛이 나요. 저염식으로. 짜지 않게 드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규칙적인 운동에 저염 식단까지 생활 곳곳에서 고지혈증을 완화하기 위한 흔적이 보이시죠? 식사가 끝나면 꼭 빼놓지 않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약을 먹는 것. 한눈에 봐도 종류가 참 많아 보입니다. 다 뭔가요? 요거 하나만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은 약이고요. 혈압약만 한 10년 정도 먹었는데요. 고지혈증 약도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몸 상태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먹게 되고 그래도 안 먹으면 막 몸이 붓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냥 먹다 안 먹다 그러고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 고지혈증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스스로 조절한다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고지혈증 수치는 노력한 만큼 개선이 됐을까요? 아, 궁금하네요. 네. 과연 어떨지. 자, 이제 사례자분은요, 화면으로 보니까 식단 조절, 그리고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한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먼저 손옥분 씨의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와. 이야. 네, 제가 검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이 무려 429,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LDL 콜레스테롤이 무려 229거든요. 게다가 중성지방 수치 역시 619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자, LDL 수치는 사실 19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태고요. 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일 경우는 매우 높은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손옥분 씨는 현재 아주 심각한 고지혈증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자, 검사 결과와 손옥분 씨의 일상생활을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고지혈증을 만든 두 가지 위험 포인트가 제 눈에 딱 걸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저희가 볼 땐 뭐 빵, 떡을 드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간식을 막 네. 드신 것도 아니고 운동하고 약 챙겨 먹고 잘하고 계시는데. 식단 조절했고. 세상에.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심각한 고지혈증을 만든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네. 바로 그 고지혈증 요요입니다. 요요요? 다이어트 먹다 그건가 보죠? 고지혈증은요, 우선 먼저 약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효과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고지혈증 약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막는 어떤 그런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게 원래 고지혈증 약이 갖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례자분 같이 약을 드셨다가 안 드셨다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고지혈증 수치가 처음에 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지혈증 요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 주변에는 또 고지혈증 약을 끊었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는. 자, 그러면요. 이제 사례자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더 안 좋아지신다. 그렇죠? 훨씬 안 좋아졌네요. 옛날보다 먹다가 지금이 안 훨씬 안 좋아- 좋네요. 손옥구 씨처럼요, 고지혈증 약을 드셨다 안 드셨다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지혈증 수치가 처음에 약을 드시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지혈증 수치가 그만큼 약제에 반응을 했다가 약이 끊어지면 그만큼 효과가 확 빠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요. 이렇게 고지혈증 수치가 변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면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각각 8%나 11%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망률 역시도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약을 꾸준하게 복용해서 일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지혈증 약을 그렇게 쭉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근데 뭐 먹다 보면 부작용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근육통이에요. 이 고지혈증 약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면 근육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내뿜는데 이제 그게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숙지하시고 약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모르시고 이 약을 먹는 도중에 막 몸살기가 있고 근육이 아프면 또 진통제 사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약 때문에 그런지 주치의하고 상담하셔야 되고요. 또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걸 막는 약이잖아요. 이 약이 해당되는 부분이 간이기 때문에 간이 약하신 분들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가 네.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용량을 줄인다던가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가 하셔야지 무조건 안 드셔버리면은 이 사례자처럼 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 약 먹을 때 영양제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네, 무척 도움이 되죠.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는 게 이 고지혈증 약이잖아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면서 우리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가 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것을 못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노화가 빨리 되고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숨이 차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사서 아하. 복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머, 중요합니다. 웬일이니. 저 코엔자임 Q10은 저만 먹거든요. 네. 정작 그 고지혈증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이충희 씨한테는 안 줬는데 줘야 되겠네요. 몰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지혈증 위험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예, 두 번째 고지혈증 위험 포인트는 바로 폐경입니다. 또 여자들이 또 좀 너무해요. 불리하네요. 자, 여성 호르몬이 그동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폐경기가 되면요. 그런 어떤 보호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자,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폐경이 됐는데 네. 공교롭게 그때부터 고지혈증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두 가지의 연관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쓴다는 거는 그게 원인이 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하지는 절대 않겠다. 다만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본인이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항산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항산화.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말씀드린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항산화 식품이 들어가면 그때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은 매일 자주 조금씩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먹어야 되겠다.